시간이 2022년 2월 19일 오늘 토요일이고요. 오전 10시 17분입니다. 나스닥 지수. 자, 또 하락했어요. 168.65포인트 내려서 13,548.07. 사실 지금 월봉은 이격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이격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이격을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15,000까지 올라가는 방법이 있죠. 이제 15,000까지 올라가려면 1,500포인트를 올려야 돼요. 지금 상태에서도 1,500포인트를 올려야 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돼요. 휴장까지 포함하면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5거래일이 남은 상태에서 과연 1,500포인트를 올릴 수 있을까요? 예. 반대로 하락해서 이격을 해결하려면 12,397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12,400 잡고 1,100포인트를 또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500포인트를 올리든가 1,100포인트를 빼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쪽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12,397까지 빼보면 이게 이격이 해결돼요. 자, 보세요. 예,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시면 예, 노란색이랑 고가랑 거의 붙게 되잖아요. 예, 이렇게 그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밑으로 내려서 이격을 해소할 거라면 12,397까지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12,397을 내려가려면 지난달 저가를 깨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난달 저가를 깨면 하락이고 지난달 저가를 깨지 못하면 어차피 12,397을 못 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15,000으로 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복불복이다 라고 봐야겠죠. 자, 투자 심리도의 구조로 봤을 때는 종가상 1월 봉을 빼면 종가 중에 가장 낮은 건 14,448이었는데 1월 종가가 14,239이기 때문에 종가는 해결이 됐고요. 그 전에 고가 중에 제일 낮은 거는 13,620인데 지금 그 고가를 만족시켜주는 봉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라면 13,620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오늘 내려갔죠. 자, 다음 달에 이번 달 고가를 넘으면 문제가 없는데 다음 달에 이번 달 고가를 넘지 못하면 다음 달 고가는 13,620보다 낮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저가는 12,397을 깨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달 저가 깨면 12,397까지 가겠다는 얘기죠. 자, 이번 달에 음봉이 뜨면 제가 보기엔 예, 상반기는 없을 것 같아요. 상반기 내내 내릴 것 같고 이번 달에 양봉을 내야 일시적으로라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될 것 같고요. 12,397은 단순하게 저가의 바닥뿐만 아니라 작년의 저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2,397 간다라는 거는 작년 연봉의 저가를 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연봉의 저가를 깨는 행위는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작년 저점을 깨면 조금 더 의미 있는 하락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지난달 저가를 깨지 않으면 여전히 상방이다. 예, 여전히 상방이다. 단 지난달 저가를 깨면 12,397까지 내려갈 가능성 있다. 12,397을 깨면 연봉의 저가가 깨지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어쨌든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주봉입니다. 주봉은 지금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위로 올랐죠. 이게 전형적인 폭락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량은 줄었어요. 자, 지금까지 거래량이 올라온 적이 거의 없어요. 예, 지금 대세 상승을 시작했던 코로나 사태 이후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바깥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처음이에요. 이게 의미심장한 거죠. 자, 저가를 깼죠. 예, 저가를 깨면서 저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갔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저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갔다라는 거.
자, 다음 줄을 보겠습니다. 다음 줄은 차트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밑에는 이제 하단선이 있고 위에는 상단선이 있고, 예,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상방 하방 둘 다 가능한 구조라고 보여져요. 저가를 깨면 최저치죠. 예,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저가를 깬다라는 것 자체가 지난달에 저가를 깬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13,094까지 내려갈 수 있는, 예,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단 이번 주 고가를 넘으면 반대로 14,500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가를 깨는 행위와 고가를 넘는 행위가 둘 다 파급력이 있어요. 예, 다음 주에 주봉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주에 주봉이 거의 이번 달의 말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 주 고가를 넘으면 14,500 위로 올라서겠다라는 의지고, 반대로 이번 주 저가를 깨면 지난달 저가를 깨겠다라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이건 뭐 양쪽의 힘이 다 있기 때문에 주봉을 보고는 뭐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달 저가를 깬다라는 의미는, 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난달 저가를 깨면 12,397이 가시권으로, 예, 들어오게 됩니다. 일봉은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이건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이제 맨 위로 올라왔으니까 투매의 형태를 다시 만든 거예요. 일봉으로 보면 지금이 한 이 정도에 있는 거죠. 예, 이 정도에 있는 거예요. 거래량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내리다가 올랐다 떨어졌잖아요. 요렇게 하다가 올랐다 뚝 떨어진 요 구조랑 상당히 흡사한 구조를 일봉은 만들었고요. 고가 투자 심리도도 내리고 저가 투자 심리도 내리고 종가도 다 내리는데, 월요일 휴장이죠. 화요일까지도 하락이고요. 수요일 날 상승하는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요일 날 상승 못하면 다음 주도 일봉은 하락에 조금 더 유리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지금 싸움은 지난달 저가를 지키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달 저가를 못 지키면, 예, 월봉은 제가 보기에, 예, 음봉이 아니라 어쩌면 장대 음봉의 형태로 마감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지 못하면 아랫꼬리를 길게 감아서 어쨌든 십자 형태의 봉으로 마감할 가능성도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리고는 있으나 여전히, 예, 양날의 칼이다 라고 보여져요.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